암 진단에 쓰이는 디지털 병리 슬라이드 한 장, 이걸 분석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데이터 안에서 생명을 구할 단서를 찾아내는 아주 새로운 접근법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논문, 바로 LG AI 연구원의 엑사원 패스 2.0입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0억.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디지털 병리 슬라이드 단 한 장에 들어있는 픽셀 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가픽셀 규모의 이미지인 거죠. 정말 엄청나죠? 말 그대로 이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이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품고 있는 거대한 퍼즐 상자나 다름없습니다. 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AI는 이 기가픽셀 규모의 퍼즐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구할 단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기존 연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을까요? 여기서 바로 기존 AI 방식의 한계, 이른바 AI 시야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드러납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은요, 크게 두 단계로 나뉘었어요. 먼저 AI가 이 거대한 슬라이드를 아주 작은 조각, 그러니까 패치 단위로 잘게 쪼개서 각각을 따로따로 학습합니다. 정답 라벨 없이 데이터 자체의 특징을 배우는 소위 자기지도 학습 방식을 많이 썼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이 조각들의 분석 결과를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전체 슬라이드에 대한 진단을 추측하는 식이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정말 와닿는데요. 기존 방식은 마치 문맥은 전혀 모르고 단어만 따로따로 외우는 것과 같아요. 단어 뜻은 알지만 이게 모여서 어떤 문장이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반면에 새로운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그냥 통째로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훨씬 직관적이죠. 이 논문에서 지적하는 기존 병식의 한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암 돌연변이 같은 복잡한 특징은 슬라이드 전체의 맥락을 봐야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조각조각 학습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전체적인 단서를 놓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둘째, 데이터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쓸만한 성능을 내려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사진, 그러니까 고양이나 강아지 사진 같은 걸 분석하려고 만든 학습 기법을 복잡한 병리 이미지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서 오는 근본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었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엑사원 패스 2.0이 등장합니다. AI에게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법, 즉 전체적으로 보는 법을 가르치려는 아주 담대한 시도죠. 이 모델의 혁신,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 단계로 쪼개서 복잡하게 가는 대신 아예 처음부터 슬라이드 전체의 최종 진단 결과, 즉 임상 라벨을 가지고 단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모든 걸 한 번에 학습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엔드-투-엔드, 종단간 학습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했을까요? 구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총 3단계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비전 트랜스포머, VIT가 작은 이미지 패치들을 분석하고요. 2단계에서 또 다른 VIT가 이 패치 정보들을 모아서 더 넓은 지역 단위의 특징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최종 VIT가 이 모든 지역 정보를 싹 다 통합해서 슬라이드 전체를 분석하고 최종 진단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근데 이 기가픽셀짜리 괴물 같은 데이터를 대체 어떻게 다루냐, 이 문제가 남잖아요. 여기서 정말 똑똑한 엔지니어링 기법 3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 커리큘럼 학습이에요. 계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낮은 해상도에서 시작해서 점차 학습 난이도를 높여가는 거죠. 둘째, 스마트 메모리 관리 기술을 써서 제한된 자원으로도 이 거대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33개 암 종류 같은 여러 과제를 동시에 배우는 멀티태스크 학습을 활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론은 그럴싸한데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여기서부터가 이 논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효율성의 혁명이 펼쳐집니다. 이 차트 하나가 사실상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경쟁 모델들은 평균 10만에서 많게는 60만 장에 달하는 방대한 슬라이드 이미지로 학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엑사원 패스 2.0은 훨씬 적은 데이터, 저기 파란색 막대 보이시죠? 저만큼의 데이터로 오히려 더 높은 평균 성능을 달성해버렸습니다. 그럼 대체 얼마나 적은 데이터였냐? 바로 이 숫자입니다. 33,707장. 이게 말이 되나요? 다른 모델들이 쓴 데이터의 3분의 1에서 많게는 16분의 1에 불과한 데이터로 최고의 성능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걸 데이터 효율성의 혁신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럼 이제 모두가 주목할 만한 최종 성적표를 통해서 그 성능을 좀 더 자세히 아주 샅샅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0개의 서로 다른 생체지표 예측 벤치마크에서 평균 성능을 비교한 표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더할 말이 없죠. 엑사온 패스 추점 0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평균 AUROC 0.784로 프리즘, 유니트와이스, 티탄 같은 쟁쟁한 기존 소타 모델들을 모두 앞서면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엑사원 패스 2.0은 가장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도 가장 뛰어난 평균 성능을 달성했다. 효율성과 성능,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연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소위 디스커션 파트죠. 과연 모두를 위한 더 스마트한 진단이 가능해질까요? 논문의 저자들도 결론에서 아주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결과는 직접적인 슬라이드 수준의 지도학습이 임상적으로 관련된 특징들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병리학 파운데이션 모델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공한다. 라고요. 이 논문의 핵심적인 기여, 즉 컨트리뷰션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잡한 다단계 방식보다 더 직접적인 지도학습이 더 나을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데이터 효율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대규모 연구소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고성능 의료 AI를 대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일종의 AI 민주화를 이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래 병리학 AI 모델을 위한 새롭고 아주 효율적인 실용적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정말로 더 적은 데이터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언젠가 전문가 수준의 진단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